이게 원래 사장 동네에 있는데 감가상각비 안 배우시면 여기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일단 회차 몇 회차 나왔는지 적어야죠.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법인조정규제 네, 471페이지입니다. 471 가시죠. 471페이지. 네, 471페이지 오시고, 자 거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회차 좀 적어주십시오. 자 93,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8, 예,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2, 그 다음에 105. 그래서 93, 94, 98, 100, 102, 105. 90회차 이후로 출제를 꽤 하고 있어요. 여기 업무 수연차가 원래 진짜 현실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죠? 자, 보죠. 일단 여기는 심지어 우리 출제도 말문제도 1순위예요, 1순위. 출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된 게 얘예요, 얘. 말문제도요. 어떻게요? 자, 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는 좀 여러분들 어디서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업무용 승용차? 요거 뭐냐면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회계 1급 때 그 배우시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요. 맞죠?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법인세에서나 소득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릅니다.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전부 다 불공제죠. 그죠? 업무에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라고 볼게 라고 해서 전부 다 매입세액을 불공제인데,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입장은 달라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야 업무에 썼을 수도 있잖니, 뭐 업무에 쓴 것만큼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알죠? 그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한도 우리가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알죠? 그 3단계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어떻게 반드시 나눠주셔야 되냐면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 이렇게 쪼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고요. 알죠? 이렇게 쪼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외 비용이면 뭐 자동차세, 뭐 수선비, 보험료 이런 거 다양하겠죠? 맞죠? 그리고 주차비나 뭐 주유요금 같은 거.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만큼은 여기. 이거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은 누구 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출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게 임직원 차면 네, 우리가 상여가 되겠죠. 주주 차면 네, 배당이 되겠고요. 자, 송금불산이 사유출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따지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가요. 여기 우리 전용보험에 가입하래요. 우리가 자동차 전용보험, 자동차 보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의 전용보험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맞죠? 그래서 뭐냐면 임직원 있잖아요. 임직원이 업무를, 그러니까 임직원만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임직원. 그래서 임직원이 업무에 우리가 쓰다가 업무에 쓰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임직원 자동차 전용 보험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가족이 타면 안 돼요. 그거 날짜 없어요. 보상 안 해주고요. 거기에 가입을 하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입을 안 해버렸대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제로라고 봐요. 제로.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업무 사용 비율은 0%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의 말 문제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불산이 한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요.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했대요. 그럼 가입을 하면은 이게 금액 기준이 있어요.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금액의 중요성은 1,500만 원 외워주셔야 돼요. 1,500만 원 가지고 따져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더라라고 하면 그냥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봐줘요. 맞죠? 100%로 봐주는데 이제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죠? 중요해가지고 뭐를 적어야 되냐면 우리가 일지를 적어래. 일지. 내가 자동차 끌고 다니면 업무에 썼는지 업무에 쓰지 않았는지 그 일지를 적으래요. 그래서 그래서 일지를 적냐 일지를 안 적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 비율이 달라져요. 맞죠? 물론 실제 우리가 실기 입력할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줍니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요거예요. 우리가 총 거리 중에 여기서 출퇴금은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출퇴근 내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리 중에 업무에 사용한 거리 그리고 출퇴근 거리도 우리가 업무에 쓴 걸로 봐줘요. 그래서 총 거리분의 우리가 업무에 쓴 거리만큼은 우리가 업무에 쓴 비율로 봅니다. 현실에서는 몇 프로일까요? 100%죠, 100%. 맞죠? 마치 일기 쓸 때 여러분들 야, 너 일기 쓸 때 네가 한번 한 거 제대로 써봐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할 때. 자, 여러분들 일기를 꼬박꼬박 쓰시고 사실대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라고 하지만 맞죠? 그건 이론이고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우리는 정말 다 지어서 쓰죠. 맞죠? 몰아서 쓰고 맞죠? 글씨가 처음에는 이제 똑바로 써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충 팔 아프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 다 썼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시험은 정직한 애를 내요. 정직한 애를. 자, 근데 만약에 일지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조심하실 게 일지가 없으면 빵프로냐?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1,500만 원은 일지 안 보잖아요. 1,500만 원 이하면. 근데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일지를 쓰래. 근데 만약에 내가 일지를 안 썼다고 갑자기 빵 %라고 하면 1,500만 원 차라리 딱 쓰는 게 낫죠.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지를 안 썼잖아요. 안 쓰면 내가 총 쓴 비용들 있죠. 내가 총 쓴 비용 중에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요거 공식. 그래서 관련 비용 중에 1,500만 원이 차지하는 거 알죠? 그래서 말 문제 대비 꼭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거는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감가상각비하고 이외의 비용을 구분을 하냐면 이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외의 비용은 여기에서만 제재해요. 업무 사용하지 않으면 사유출로 끝나는데 감가상각비는 다시 이 업무 사용 금액 통과한 거 있죠.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감가상각비가 1,200만 원이래요. 1,200만 원이고 이외의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라고 할까?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800만 원. 800만 원인데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90%래.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90%래요. 그럼 우리가 업무에 미사용한 건 10%인 거죠. 그러면 총 2천만 원 중에 10%는 우리가 송금불산이 200만 원 사유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였나? 그 접대비에서 배웠지만 이미 우리가 한도를 따지기 전에 선순위로 부인된 건 한도 단계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도 1,200만 원의 10%만큼은 부인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200만 원의 10%니까 얼마야? 120만 원인가요? 그쵸? 그러면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는 1,080만 원이죠. 업무에 쓴 감값이요. 10% 부인 당했으니까 이미.
이해되시겠어요? 1200만 90%만큼 업무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를 또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800만 원 한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게 3단계, 얘가 2단계, 1단계는 뒤에 있습니다. 일단 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800만 원을 초과했죠? 280만 원. 그러면 이때는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예요. 800만 원 1년치 한도, 1년치 한도. 1년치 한도니까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를 올해 7월 1일 날 샀다라고 하면 400만 원만 부여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1,500만 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유기간 월수 따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업무에 쓰지 않은 것만큼은 우리가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초과한 것만큼은 송금, 불산입, 유보. 알죠?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 무시하시고 이걸 일단 요거 무시하시고 얘예요, 얘. 자, 들어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이 되기 싫죠? 그 내 차일 때는 내가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빌렸으면 내가 감가상각 안 하죠. 빌렸으면 그 임차 내가 빌렸었으니까 나한테 빌려준 애들이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있죠. 여기 두 번째 별표의 주석. 여기. 뭐냐면 우리가 렌트 있죠, 렌트. 했죠? 여러분들 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료의 70%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버려요. 그렇죠?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 그렇죠? 좀 남이 타던 차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운용리스인데, 운용리스. 자, 운용리스가 뭔지 설명 좀 드리면 나중에 또 다른 동네에서 나오니까 우리 구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리스가 뭐냐면 리스는 내가 차를 빌리는 거 똑같은데 내가 당장에 차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알죠?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리스 회사한테 차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차를 빌려서. 알죠? 새로. 그럼 리스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차를 삽니다.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사면 자동차세,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료 이런 거 내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수선유지비. 그런 것들을 지들이 냅니다. 아시죠? 내고 여러분들한테 그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일반적으로 리스거든요. 근데 리스가 다시 운용 리스가 있고요. 금융 리스가 있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구장하고 관련 원래 좀 이따 구장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용 리스가 뭐고 금융 리스가 뭐냐라고 하면 운용 리스는요. 대부분의 그 차가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1년 타고 리스 회사한테 반납할 거예요. 알죠? 1년은 제가 그냥 예를 들기 짧게 탄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건 정말 빌린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임차료로 봐요. 개정 과목 임차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 리스는 뭐냐? 내가 4년 8개월을 내가 타고 남은 4년 8개월 정도 타고요. 그 다음에 4년 8개월 타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리스 회사한테. 그리고 이건 형식은 빌려 쓰는 거지만 우리가 회계나 회계에서는 뭐로 보냐면 이걸 야,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네가 타면 그거 네 거 아니냐? 해서 본인이 감가상각하거든요. 리스 회사 가는 게 아니라. 네 차잖아 그냥. 맞죠? 그냥 빌려 쓰는 개념이지 형식은 네 차 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살 돈을 빌려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리스 회사한테. 빌렸다. 알죠? 그래서 그때는 이자 비용으로 보거든요. 이자 비용. 임차료 내는 게 아니라 이자다. 알죠? 이렇게 보거든요. 이 구장하고 관련해서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운용 리스 있죠? 금융 리스면 내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상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요. 여기로 가요. 근데 시험에 금융 리스까지는 안 내니까. 그래서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우리가 임차료 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까지 포함해서 받아내요. 알죠? 그럼 임차료 전부 다 감가상각비가 아니겠죠? 중요합니다. 운용 리스는. 알죠? 왜냐면 우리가 렌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주의하실 건 여기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빼셔도 되는 거고요. 알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가시키는 거니까 리스 회사가. 그럼 요 임차료 안에는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걔네들 별도죠. 걔네들 빼야지. 맞죠? 그리고 여긴 70% 이런 게 없는 게 새 차니까. 또 새 차잖아. 리스 회사가 새로 사오거든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뭐냐면, 그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있죠, 여러분들. 그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내 차면 내 자산이잖아. 내 자산이니까 우리 자산 부채의 차이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죠. 근데 요거는 남의 차 빌려 쓰는 거잖아요. 남의 차 빌려 쓰는데 유보다라고 하면 마치 그거죠. 유튜브에 짤 있잖아요.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그거랑 똑같죠. 임차에서 자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제가 생각할게요. 이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차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차이니까 우리가 기타 사유출로 갑니다. 알죠? 상여라고 하게 되면 불쌍하죠. 그 렌트카 회사 렌트카 사장님이나 그 사장님 갑자기 소득세 뜯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사장님은 그게 빌려주는 게 주된 업무인데. 맞죠? 그래서 가혹하니까 누구한테 소득세 물리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 그렇죠? 이거 좀 조심하시고. 물론 실기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나 말문제에서는 물어보거든요. 알죠? 이거.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좀 이따가 증명을 할 건데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잘 보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지우고 좀 할게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그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렌트료일 때 렌트료가 얼마냐면 여기에서 얼마라고 할까? 아까 똑같이 1,200만 원이래요. 맞죠? 1,200만 원이고 이외의 비용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야. 했죠? 그리고 업무에 쓴 게 90%래. 했죠? 90%래. 90%. 했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한도 초과가? 잠시만요. 이거 2,200으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2,200으로 바꿔야 돼. 예. 해보니까 한도 초과가 안 나와. 여기 90%예요. 알죠? 업무에 쓴 게. 예.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중에서 10%인 300만 원이 사유출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사유출. 근데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300만 원만 송금불사님하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감가상각비가 아니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놈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요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를 발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렌트료 있죠? 이걸 감가상각비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실제로 렌트로 낸 거야. 그래서 숫자가 그지 같은데? 이 짜증나네 갑자기.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간주하는 거예요. 오케이. 감가상각비를 여기다가 2,200만 원에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하고 이해 못하시고 입력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제 업무하실 때 저 외워서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라고 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전 이걸 외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시켰어요. 그냥 받아들여. 나 몰라. 계산할 줄 몰라요. 좀 그렇잖아. 그래서 2,200만 원에 70% 있잖아요. 맞죠? 얘가 얼마야 그러면? 1,540만 원인가? 맞죠? 1,540만 원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요 한도 따질 때 1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한도 따질 때. 알죠? 근데 우리가 1,540만 원 중에서 10%만큼 부인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10%만큼 부인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업무에 사용된 감가비는 1,540만 원에 90%로 보는 거예요. 알죠? 이거하고 800만 원 한도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알죠? 감가상각비를 요 800만 원 한도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다 렌트로 낸 거야, 실제로는.
알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때 갑자기 뻥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상하지 숫자가 이렇게. 알죠? 왜냐면 보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되거든. 만약에 우리 차를 2개 이상 출제하면 보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좀 조심. 자, 설명할 때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업무 사용 금액이 2단계고 여기 800만 원 한도가 3단계다라고 했죠. 그러면 1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냐면 얘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감가상각비일까요? 세법상 감가상각비일까요? 장부야? 에이, 세법이야지. 업무 사용 비율, 세법상 업무 사용 비율인데.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래 감가상각비 시부인도 해야죠. 여긴 800만 원 시부인이고 여기 이제 1단계는 본래 세법상 감가상각 발라내는 거. 알죠? 우리가 8장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자, 넘어갔어요. 이제 1단계. 예. 자, 여기 우리가 이외 비용과 감가상각비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죠. 그럼 요게 세법상 감가상각비예요. 또 이외 비용은 세법상 주유비? 그런 건 없어요. 세법에서 야, 기름을 넣었지만 그건 기름이 아니다. 그만할게. 재미없지? 미안해요. 그건 재미없어. 맞아. 많이 재미없어요. 쏘리. 예,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해야 돼요. 알죠? 그럼 당연히 본래 한도 1단계 따져야 돼요. 여기 800만 원 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장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사례랑 똑같이 해볼까요? 아까 내가 사례 뭐로 했지? 아까 여기 감가상각 다시 지우고 아까 감가상각비를 요거 1,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거꾸로 적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장부에서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1,500만 원 적었다.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본래 한도는 1,200만 원이다. 맞죠? 그러면 세법상 송금불산이 이거 유보 되겠죠, 여러분. 유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송금불산입 유보는 당연한데 이거는 알죠?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유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얘죠.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제가 지금 별표 친 거예요. 우리 원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도에 미달하면 세무조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맞죠? 너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한도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정답을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을 적은 거니까 인정할게 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건 강제 상각한다라는 거잖아요. 어저께 배웠던 감가상각 의제에서 했었죠. 처먹어 이렇게. 맞죠?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릴게요. 맞죠? 자, 일단 왜 그런지 설명 좀. 자, 일단 요것도 먼저 띄워서. 먼저 띄워서. 자,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이거 업무용 승용차 이쪽이요. 2016년 1월 1일 날 들어왔어요. 2016년 1월 1일. 이때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짜증나가지고 갑자기 막. 되게 중요해, 요게.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지금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 가능했죠? 맞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우리가 차량이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법인세에서. 그럼 우리가 신고를 제때하면 4년부터 6년까지 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알죠? 그거 버리셔도 돼요. 알죠? 그리고 원래 결산조정사항에는 송금산입 없죠. 맞죠? 세법이 여기까지 정답으로 회사 너희가 적으면 인정하겠다 그거였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이 엄청나게 됩니다. 무조건 정액법 강제입니다. 여기 본래 한도 따질 때. 정액법 강제고요. 내용 연수는 무조건 5년이에요. 알죠? 선택 못해 절대. 알죠?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한도에 미달하면 무조건 송금을 먹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의제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좀 오래 남겠죠. 알죠? 그럼 우리 어저께 감가상각 의제가 왜 있나라고 했냐면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봐요. 그리고 잘 입력하는 방법을 왜 보여드린 거야?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가입을 안 했대요. 가입을 안 했대. 예, 가입을 안 했으면 빵프로고 그러면 전부 다 이 여러 가지 비용이 업무 사용 금액에서 우리가 다 송금 부인돼 가지고 사유출 두드려 맞으니까 제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악용하면 되냐? 자꾸 이게 꼭 죄송해요. 제가 지금 순서 헷갈려가지고 뭐냐면 잘 보세요. 안 적으면 돼요.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사항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내가 업무 사용 비율이 제로야. 그럼 감가상각비 적으면 다 송금분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안 적으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결산조정사항이야. 결산조정사항이면 세법이 그래 넌 감가상각비가 0이라고 생각하니 먹지 마.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즉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없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적고요. 알죠? 그리고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때는 한도를 거의 꽉꽉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본래 한도가 1,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강제로 송금 산입 1,200만 원 해버리는 거예요. 한도까지 처먹어 이 새끼야 이렇게. 알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송금 산입은 진짜 좋은 건데 어차피 나중에 플러스 유보 추인돼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됩니까? 1,200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먹였으니까. 맞죠? 그러면 아까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외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1,200만 원이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럼 업무의 사용 비율이 빵프로니까 여기에서 1,200만 원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사유치 뚜드려 맞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요게 내 차야, 내 차. 맞죠? 내 차예요. 내가 임원? 그러면 상여로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는 어차피 단기에는 어차피 송금 산입 1,200이고 송금 불산입 1,200이니까 법인세에 효과는 없죠. 맞죠? 하지만 나 소득세 두드려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까 했던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나중에는 법인세도 늘어나는 효과고요.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꼼수 부리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놈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감가상각 의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시험에서는 얘는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700인데 회사가 500만 원을 적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 없죠. 원칙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알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법상 한도는 700만 원인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500만 원 적었고 업무용 승용차다. 이렇게 하면 200만 원 강제로 송금산입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감가상각비 쪽은 업무용 승용차 문제 되는지 아닌지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 다 됐네요. 오케이? 예. 그리고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유.